복잡하고 어려운 뉴스 제가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문현진의 뉴스창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많은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 뉴스들을 보다 보면은 뭘 봐야 하는지, 그리고 보더라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겠죠? 제가 여러분들이 봐야 하는 뉴스, 그리고 도움이 될 만한 뉴스를 뽑아서 분석을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은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면서 바로 출발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 시장 전체 분위기가 아직까지 안정적이다라고 말하기는 좀 힘듭니다.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이슈가 서서히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금리 인상이 나오게 되면은 신흥국의 이제 금융 안정에 대한 위험 요소가 있을 것 같고요. 부채 비율이 상승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금리 인상을 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자를 내는 것이 굉장히 좀 부담스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채 비율이 점점 높아질수록 이자를 더 많이 내야 되니까, 과거와 좀 다를 텐데, 코로나 이전에는 너희 이자 이만큼만 냈잖아. 근데 코로나 이후에 너희가 빚을 많이 늘려놓으니까 이자를 이만큼 내야 될 거야. 괜찮겠니?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을 때 우리나라가 제일 문제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건, 우리나라 부채 상승률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갔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아무래도 급변하게 만든 거죠. 가파르게 올라갔다는 것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가 낮아진 상황에서 금리가 높아지게 되면은 이자가 옛날보다는 조금 더 부담이 더 많이 될 텐데, 그걸 우리나라가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리스크, 그 관리, 그걸 우리가 좀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잘못되면은 시장이라고 하는 이 전체가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거든요. 종목 하나하나의 움직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 자체가 좀 불균형이 만들어지거나 부실한 경제 그 구멍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은 이 경제 자체가 와르르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리스크가 있다는 거니까 체크를 한번 같이 해보는 게 좋겠죠. 무너진다가 아니라요, 이런 걸 해결 못하면 무너질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해결되는지 되지 않는지를 체크하는 것이 투자자의 몫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금리 인상은 한 번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거는 우리가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8월에 금리 인상을 했지만 11월 또는 내년 2월 이렇게 해서 한 이 두 차례 정도 금리 인상이 더 진행될 수 있다는 걸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미국은 테이퍼링의 태자만 나오더라도 우리나라는 금리 인상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방금 받은 뉴스와 같이 금리 인상이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부채가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고요. 금리 인상은 어차피 기정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이자 부담이 늘어나는 것도 기정사실이에요. 이걸 이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해결을 못한다, 한다가 아니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초점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실 때 그 부채를 어떻게 관리하고 해소하는지 그거를 체크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데 있어가지고 나침반이 될 수 있는 뉴스가 될 것 같으니까요, 꼭 같이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제 골드만삭스는요, 한 달 만에 미국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의 델타 변이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뮤 바이러스라고 하죠.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들이 자꾸 나오고 있어가지고 치사율도 높은 것 같고 전염성도 좀 가파른 것 같다. 그리고 백신을 맞아도 이거 문제다. 백신을 맞아도 자꾸 돌파 감염이 일어난다. 부스트샷을 자꾸 맞아야 될 것 같은데, 부스트샷을 맞는다고 하더라도 백신을 2번 맞는다고 해서 과연 안 걸릴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 한번 해볼 때 지금 경제 성장률 예상치를 자꾸 낮춰 내려가고 있고요. 부채 한도를 조절하지 않으면 미국의 부도가 일어날 수 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는 이런 과정 속에서 그런 것들도 다 하나하나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겠죠. 더군다나 신규 일자리는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죠. 신규 일자리가 1000만 개가 나오고 있는데 이 실업자가 8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일하고도 남는 일자리가 나오고 있는데 사람들이 경제 지원금을 받다 보니까, 실업급여를 받다 보니까 일을 도무지 안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미국은 자꾸 경제가 괜찮다는 사람들도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저는 빛만 보고 그림자는 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심리지 않나, 너무 좋다고만 하는 건 아닌지 한번 우리가 스스로를 한번 되짚어 볼 때가 아닌가 싶네요. 그리고 중국도 미국이 테이퍼링을 이제 앞두고 있다는 뉴스가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거고 제가 소개해 드렸는데요. 악의적으로 자본 유출이 되고 있다는 것도 나오고 있어요. 일단 미국이 테이퍼링이 된다는 것은요, 미국이 돈을 풀어내던 것에 속도 조절을 좀 하겠다는 거거든요. 지금까지는 한 달에 1200억 달러 정도 이렇게 풀어냈다라고 한다면 1100억, 1000억, 900억, 800억 이런 식으로 조금씩 줄여나가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제 미국의 돈의 가치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더 떨어뜨리는 것을 이제 더 빨리 빠져나가는 달러 약세를 조금은 돌려보겠다라는 의지로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 테이퍼링의 끝은
금리 인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달러가 귀해진다라는 인식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해외 자본으로 유출이 되는 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도 심할 겁니다. 위안화 정리하고 원화 정리하고 엔화 정리하고 달러 사러 가자.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달러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 미국은요, 구매력이 좋아지게 되겠죠. 1달러 가지고 살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거예요. 대신에 이제는 수출 부분에서는 1달러를 뭔가 팔았을 때 우리가 이제 들어오는 돈, 미국 입장에서는 수출 입장에서는 안 좋을 수밖에 없는데, 사실 미국 수출이 조금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구매력이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또 다른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구매력이 좋아진다. 한국을 사버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중국의 어떤 기관을 사버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구매력이 좋아졌으니까요. 이제 그런 것들을 멀 미래를 보고 생각을 한다면은 달러 가치를 올리게 되면은 미국은 부강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됩니다. 이제 거기서 우리나라가 약해지지 않으려면은 우리나라도 이제 금리 인상을 하면서 테이퍼링을 하고 외화 유출을 막아야 되는 그런 관점이 생기게 되겠죠. 그 말은 외화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금리를 좀 가파르게 올린다든지 어드밴테이지를 많이 줘야 되는데, 과연 미국인들이 또는 외국 투자자들이 한국 돈을 갖고 싶어 할까, 미국 돈을 갖고 싶어 할까, 그리고 한국 돈을 얼마나 갖고 싶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뉴스를 우리가 체크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복잡다변하게 엮여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테이퍼링이라고 하는 것을 돈 푼대, 근데 돈을 좀 이제 조금 줄인다고 하는데 상관이 없대, 이런 느낌으로 단순화시켜서 생각하기보다는 조금 다양한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우리나라는 위드 코로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에서 위드 코로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는 이제 코로나 안 되겠다. 이것 때문에 자영업자도 많이 망하는 것 같고 힘들어하는 것 같고 기업들이 너무 힘들지 않겠니? 그래서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걸로 하자. 그래서 코로나가 하더라도 방역 지침을 전부 다 완화시켜버리는 건 어때? 라고 하는 건데요. 저게 이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영향을 줄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가 저렇게 방역 지침을 완화했을 때 갑자기 확산세가 커져서 우리나라도 10,000명, 20,000명 이렇게 확산이 되기 시작한다면은 경제 마비가 자연스럽게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규제를 통해서 내가 9시 문 닫는 게 아니라 코로나가 무서워서 문 닫는 사람들도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과연 잘 될지 안 될지에 대한 리스크도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잘 된다, 그래 위드 코로나면 무조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혹여나 안 될 수도 있는 것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 것이 투자자의 자세겠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뉴스들이 나왔는데 역시나 안전하다라는 느낌보다는 위험하다는 느낌이 좀 더 많이 팽배하게 퍼져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지뢰라고 하죠. 잘못될 수 있는 그런 리스크가 너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저는 명절 전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면 현금화를 최대한 해놓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려보고 싶네요. 너무 많이 물린 종목을 손절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수익이 나고 있거나 본전인 종목들을 정리해라고 하는 거니까요. 그 점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대응하시고 좋은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현진 멘토의 뉴스창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